창의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정책연구소 신경호 소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창의성 뭐 많이 들어봤죠. 창의성 있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 들었는데 창의성이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창의성이 뭔지 정확히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잘 없고 인터넷에 많긴 많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창의성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을 2로 나누면 뭐예요? 0.5가 이제 수학적으로 맞죠.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나를 둘로 나누면 이게 두 쪽이 돼요. 두 개가 될 수 있죠. 아주 상식적으로 쉬운 생각이기도 해요. 자, 또 하나는 인터넷에 있기도 한데 까만 봉지에 들어있는 감자 반만 삶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감자를 하나를 반씩 삶아서 깎아서 삶았어요. 자, 이게 창의적이에요? 혹시? 예, 창의적인 발상이긴 한데 이게 창의의 완성이 되진 않은 거예요. 창의의 그 그러니까 향은 있어요. 그러나 창의라고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나는 백마타고는 왕자님께 결혼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환상하고 공상하고 있어. 이게 엉뚱한 생각, 이거 엉뚱한 생각이죠. 좀 약간은 엉뚱한 생각 가지면 전부 다 창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꿈, 혼자 이렇게 상상하는 꿈을 뭐라 그래요? 개꿈 그래요. 예. 자, 개꿈이고 개꿈을 꾸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평생 저 완벽한 사람 기다리다가 해골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의성이라는 것이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이 잘 새롭다, 남이 잘 생각 안 한다 더하기 뭐가 있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게 뭐 작거나 크거나 다 있을 수 있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재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치가 만들어질 때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뭐다?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은 새롭고 남들이 잘 아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가치를 만들었을 때, 밸류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창의성을 누가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창의성을 갖고 있을까? 혹시 이 나오나요? 이 비춰주시죠 한번 쭉. 자, 여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창의성은 누구 한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바이 데피니션 창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작거나 크거나 아직 발현하지 않았거나 그럴 뿐이지 여러분은 다 창의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세상에 큰 가치를 조그맣게 해서 조그맣게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큰 가치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엘버트 아인슈타인, 뭐 그 스티브 잡스, 뭐 생각해 보면 창조적인 창의성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꽤 보이는데 코코 샤넬, 이 아줌마가 도대체 왜 창의적이지? 라고 이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코코 샤넬이라는 분은 우리 저 여자분은 잘 아실 텐데 샤넬 굉장히 명품이에요. 명품 브랜드예요. 가방, 핸드백도 굉장히 명품이고 패션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그 향수도 유명하죠. 넘버 5라고. 근데 뭘로 유명하냐면 그 당시까지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한테 보여주는 거추장스럽지만 화려하게 보여줘야 이거 만들어지는 그런 옷을 여자가 입었어야 했어요. 근데 샤넬은 아니다. 여자도 편하고 심플하고 간편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옷을 만들고 다른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샤넬 향수 넘버 5가 병이 어떻게 생겼어요? 멋대가리 없이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실용적이죠. 그 다음에 핸드백에 옛날에 들고 다녔어요. 가방 끈을 달았어요. 편하게. 또 뭐 했어요? 검은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검은색 생각보다 야해요. 섹시한데 그전까지는 검은색 입으면 상복이라고 해서 안 했어요. 샤넬이라는 사람이 그걸 한 사람이에요. 어떤 마인드 세팅 때문에 옷이란 건 심플하고 편안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랩시가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굉장히 훌륭한 독창적인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의성을 발휘한 분이에요. 어떤 한 시대에 하나의 문자, 어떤 문자 체계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알게 할 정도로 발명한 건 유일무이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글이라는 것이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휴대폰에 검색하는데 전 세계 어느 언어나 문자보다 유력적이에요. 우리 초성만 넣어도 바로바로 찾아내죠. 빨리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그 힘이 누구 때문에? 세종대왕 혹은 그분이 갖고 있던 그룹이 만들어낸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명을 했고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이면 자, 그것이 어떤 우리한테 선물을 줄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볼까요? 잘 알죠. 스티브 잡스 아이패드 만들어서 지금 굴지의 회사를 만들었죠. 그 삼성그룹과 순식간에 삼성그룹과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위치를 잡고 있는 엄청난 우리의 생활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꿔놨던, 그러면서 불을 꿰잡았던 좀 옛날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뭐 대부분 돌아가셨죠. 김우중 선생님 빼놓고는. 이 중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보는 분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현대그룹을 창시하신 분인데 이 양반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력은 굉장히 낮죠. 근데 이 사람은 시골에서 했던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1953년도에 우리가 전쟁을 했어요. 53년 1월에 전쟁이 이제 막바지 이랬을 때 굉장히 추웠죠. 근데 유엔 본부에서 야 이거 우리 유엔 그 묘지를, 얘네들 우리 전사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사자들 묘지를 한번 찾아가 보겠다, 와서 격려도 할 겸 찾아오겠다는 것을 했는데 그 당시 전시를 꾸리고 있던 유엔 사령부에서는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이 오면 이 묘소를 본다는데 묘소가 썰렁하거든요. 몇만 평이 그냥 묘지가 몇 개 있는데 이제 썰렁하니까 그거를 잔디로 채우고 싶어 했어요. 근데 5일 후에 오는 거예요. 자, 잔디를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저희까지 잔디를 3만 평 이렇게 이걸 깔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자기네하고 일을 하던 여러 건설업체한테 연락을 했어요. 할 수 있겠냐. 아무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나 하겠다 라고 하면서 단 조건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혹시 잔디 아니어도 되지 않냐, 파랗게 보이기만 하면 되냐. 그 예스. 나 3배는 받아야겠다. 예스. 해서 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밖에 나가서, 부산 근처에 나가서,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에 나가서 보리밭을 샀어요. 보리밭이 유일하게 겨울엔 팔았습니다. 보리밭을 3만 평을 사서 그 트럭을 30대를 해갖고 그대로 옮겨갖고 묘소를 꾸몄어요. 그래서 성공리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성공리에 꾸며서 굉장히 했죠.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에요. 이 양반이 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아산 간척지인데요. 아산 간척지가 6,400m예요. 6.4km인데 그걸 마가에서 제방을 만들어야 돼요. 제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3km까지는 굉장히 쉽게 왔어요. 그래서 정종 선생이 따라가서 보니까 잘 돼. 오케이. 갔다 몇 달 후에 왔더니 또 전에 한 400m 남았는데 270m 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끝내지 못했냐. 그랬더니 이게 270m이긴 하지만 물살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안에 있는 물들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데 그 물살이 얼마나 세냐면 서울의 한강에 홍수 났을 때 그 초속 물의 속도가 6m였어요. 초속 6m 흘러나는데 여기 이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곳은 얼마냐? 8m였어요. 초속. 굉장히 빨리 지나요. 그러니까 트럭으로 흙을 풀어놓고 자갈을 넣고 해도 이게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뭐냐면 이거를 자기가 그때 30억을 주고 스웨덴에서 배를 유조선 하나 사는 게 있어요. 이거 아주 뜯어서 고철로 팔아먹을 생각으로, 그 배가 있다는 생각으로 야 이걸 해서 여기다가 딱 갖다 놓고 딱 가라앉히면 물살을 맞고 거기다 이제 그걸 해서 이렇게 체험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 기라성 같은 그 기술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건 세상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어렵다,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된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딱 그랬죠. 임자 해봤어? 그래서 강행했어요. 며칠 걸렸어요? 이틀 만에 공사 끝냈어요.
저 딱 내려앉고 순식간에 270m를 미웠어요. 그래서 우리 정주영 공법이라고 해서 이게 그 공법 컨스트럭션 배를 항만 만드는 데서는 교과서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 가치를 만들어내서 한겨울이 그 잔디로 한겨울이 잔디를 가지고 보리밭으로 잔디를 만들어서 이 미군 관련 대형 건설을 모두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현대 건설을 성장하는데 아주 발판을 마련했고요. 정주영 공법을 45개월짜리를 9개월로 단축시켰어요. 그래서 290억 원을 담투했는데 이 정도면 지금으로 치면 한 2천억쯤 돼요. 순식간에 이 아이디어로 2천의 가치를 끄집어낸 거죠. 그 다음에 현대 그룹 자체를 뉴스위크나 타임즈에 소개함으로써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자, 한 10초간 기지개를 켜보시죠. 뭐 소리 질러도 좋고요. 예. 자, 괴성 지르는 사람 없네요. 네, 예. 이게 생각보다 꽤 개운해져요, 금방. 자, 이제 여러분이 이게 관심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창의성이 뭐고, 창의성이 그렇구나. 창의성이라는 게 재능이 있는 걸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의성이구나.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그가 주는 선물은 어마어마하구나. 자, 이제 봤죠? 자, 그럼 창의성은 정말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창의성을 무채색을 발현시킬 수 있을까요? 싹 틔울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사진에도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인데요. 실제로 1907년까지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지 몰랐어요. 왜? 엄청나게 후져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잠깐만. 여기 보면 자, 얘가 잘 안 되네. 자, 마리아하고 여기 앞에 있는 가브리엘은 천사예요. 마리아한테 당신 예수를 잉태했습니다라는 수태를 알려주는 수태고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마리아는 마리아가 되게 뚱뚱하죠. 뚱뚱하기도 하고 제단은 튀어나와 있고, 가브리엘이라는 아줌마는 이 천사라고는 하는데 너무 뚱뚱해서 날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원근법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한 곳에 소실점을 해서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근데 안 모아져요. 이거 되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다빈치가 아무리 젊었을 때 했더라도 다빈치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1907년도에 드로잉을 그린 걸 보니까 다빈치가 이 천사의 소매를 그린 드로잉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빈치가 그린 게 맞네. 다빈치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렸을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때 베로니카 베로니오 공방에 대성당에서 이렇게 이걸 오다를 했었는데, 오다한 게 어떻게 됐냐면 대성당의 제단 오른쪽 뒤에 걸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빈치는 그걸 생각하고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처럼 소시점이 나타나고 뚱뚱했던 게 좀 가늘어지고 정상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상대방의 광점, 거기서 보는 그런 힘이 다빈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400년, 500년 전에. 그래서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해석이 하나 더 붙었어요. 영어로 퍼스펙티브인데 관점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창의적인 것에 굉장히 큰 틀이 될 겁니다.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